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수연입니다. 한 주간 경제의 핫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지방 소멸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개조하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스타트업 액팅팜의 정현성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혼자는 서툴지만 함께라서 괜찮다고 위로를 건네는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가 글로벌 관세 전쟁에 맞서 관세 바우처 카드를 처음 꺼내들었는데요. 트럼프 신정부에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대응책을 내놓기보다는 현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지 관세 법률이나 원산지 증명 등 관세에 특화된 서비스를 기업이 선택하면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관세 피해가 발생한 기업은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증액하고 중소기업은 상반기 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해줍니다. 국내 유턴기업 특별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의 경우 관세 부담이 적은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도 물류비나 공장 신설 등의 부담이 큰데요. 이런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특히 해외 사업 구조조정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고금리와 환변동에 대비하고 필요시 자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도 추진합니다. 장관급 방미를 통해 한미 간 긴밀한 통상 협상이 예정된 만큼 어느 때보다 정부 협상력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기만 한데요. 은행권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한 은행에서는 금융생활뿐 아니라 실생활 속 IT 기기 사용까지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생활 속에서 더 친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노인복지시설을 기반으로 시작한 이 공간은 최근에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며 시설 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에서는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뿐만 점포 내 시니어 맞춤 인프라를 확보하고 특화 금융 상품을 선보이는 등 다방면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니어 금융시장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접근성 확보가 필수 과제가 된 상황, 은행권의 전략적 대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임대차 2법,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차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임대차 2법을 두고 4년 동안 거래가 묶이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신규 임대 계약의 전세값이 급등하는 점 등이 부작용으로 지적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값은 지난해 12월 기준 5억 원을 넘어선 상황.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중위 전세값은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가격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임대차 2법으로 인한 부작용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연구원이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대안은 크게 4가지. 전면 폐지를 비롯해 임대차 특별지역을 선별 지정하는 안, 제도를 두고 계약갱신 청구권과 상한율 적용 여부를 협상하는 안, 임대료 증액 상한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됩니다. 상반기 임대차법을 두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면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 설 명절 전후 한 달간 판매액은 1조 2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상품권 판매액은 8,393억 원으로 전체 판매의 82%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상품권 사용액 역시 5,286억 원에 달했는데 디지털 상품권은 71%를 점유했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 상향과 결제 시황급 할인 쿠폰 지급 등 이벤트가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정부는 설 전후 판매 사용 성과가 두드러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활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매달 1일부터 통합앱을 출시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가맹점 검색 후 내비게이션기 찾기 기능이 추가되고 고령자를 위해 큰 글씨 모드도 지원합니다.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고 디지털 상품권 가맹점 확대에도 주력합니다. 정부는 동행 축제 기간인 다음 달 17일부터 28일까지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가 시행할 예정인데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보다 널리 사용되면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